네, KS입니다. 이번에는 2018년도 서울시 9급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전압을 가하면 전기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데요. 어, 일단 보시면 J라고 하는 전류 성분을 보시면 우리가 시그마 2로 쓰는 게 있죠. 전기를 받아서 도전율에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라는 말입니다. 드리프트라는 게 카트라이더 같은 거 하시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미끄러지는 걸 드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리프트의 전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디퓨전이 있죠. 그 우리가 흔히 뭐 집에 디퓨저, 향수 디퓨저 이런 거 놓고 하잖아요. 그게 확산을 이용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디퓨전 커런트는 확산에 대한 커런트입니다. 그래서 농도 차가 이런 식으로 난다고 할 때 확률적으로 여기 있는 게 반은 일로 이동하고 반은 일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물질들이 반은 일로 이동하고 반은 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한다고 칠 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차지가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 드리프트 전류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기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전기력은 4파이 입실론 제로의 거리 제곱에 Q1, Q2 그리고 이 R방향 거리 벡터를 갖게 됩니다. AR이라 쓰는 게 낫겠네요. 거리 벡터는 단위 벡터니까요. 자, 이제 대입을 해주면 거리 R의 제곱은 3에서 2를 뺀 걸 제곱하고 0에서 2를 뺀 걸 제곱하고 4에서 3을 뺀 걸 제곱하면 됩니다. 다 곱하면 1과 4와 1이 돼서 6이 되겠죠. 그럼 F는 4파이에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 값이 36파이에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요. 마이너스 9승. 그리고 R의 제곱값이 6이고 Q1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리고 Q2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약분을 다 시켜볼게요. 3 곱하기는 6이니까 약분되고 10의 4승에다가 마이너스 4승에 10의 마이너스 5승을 곱한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약분되고 이것도 파이도 약분시키고 이거는 9분의 1이 남고 그럼 9분의 1에 역수니까 얼마예요? 9죠? 따라서 9뉴턴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Final Value Theorem, 그러니까 라플라스 정리에서 라플라스 변화에서 최종값 정리를 알고 있냐를 묻고 있는데요. 최종값 정리란 다음과 같은 식을 말합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yt 값을 보면은 이 값에서 뭐 초기값 y0를 뺀 값에다가 s에 0을 대입하거나 또는 s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한다. 뭐 이렇게 됐으면 이 값이 바로 어떤 최종값 알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yt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SYS라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SYS라는 것은 S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YT의
2의 마이너스 st dt를 한 값이죠. 자, 그런데 이 s를 안으로 넣어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yt의 s의 2의 마이너스 st dt가 됩니다. 여기서 st를 t의 물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s dt는 dt의 물결이 되겠죠. 대입해주면 sys에다가 대입을 다시 해주면 그리고 t가 무한대이면 t의 물결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sys는 이렇게 0부터 무한대로 가고 y에 st를 t 물결로 놨으니까 t는 s분의 t 물결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 물결에다가 sdt는 dt 물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s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 본다면 이 극한을 보내는 s는 적분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s가 0으로 가면은 요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을 보시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알파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0부터 무한대까지 알파에 대해서 또 2의 마이너스 t의 물결을 곱하고 적분한다는 의미가 되고 이 값은 요 값은 알파를 밖으로 빼내면 2의 마이너스 t의 물결 dt 물결 되고 요 값은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요 공식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남은 건 대입입니다. 우리가 지금 RS가 S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GS에다가 곱해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YS는 GS에다가 RS를 곱한 건데 그럼 뭐예요? RS는 지금 보시면 G의 S에다가 RS가 S분의 1이래요. S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SYS는 G의 S에 S분의 S죠? 그러니까 1이 되고 그냥 G의 S가 될 것이고 여기서 S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면 그냥 G의 S에다가 극한을 취하는 게 되고 S자리에 0을 대입하면 다 끝나죠? 그러면 100분의 100이 되어서 최종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VDS 대 ID 커브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는 문제인데요. 보시면 VGS가 마이너스 2에서 작동을 하고 있고 점점 VGS는 올라가고 VGS가 0일 때에도 이미 전류는 잘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플리티드 또는 JFET이죠. 그런데 여기서 VGS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류도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 N채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답은 P채널을 제외하면 1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증가형이 아니고 공피형이기 때문에 4번도 제외되고 남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 BJT 회로인데요. PNP가 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전압과 이쪽 전압을 비교를 했을 때 위쪽이 0.7V 정도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값이 100이 주어졌는데 우린 그냥 베타 값이 무한대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V가 10ohm과 30kΩ에 분배가 되면 여기는 2.5V가 걸릴 것이고 여기는 7.5V가 걸리겠죠? 자, 그럼 여기가 7.5V인데 0.7V도 높아진 이곳의 전압은 8.2V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쪽에 흐르는 전류 IRE는 R인 2분의 10 빼기 8.2에서 2분의 1.8 해서 0.9 mA가 흐르게 되겠죠. 이 전류가 이쪽에 그대로 흐릅니다. RC에다가. 똑같이 흐른다는 거죠. 그럼 이쪽 전압은 얼마일까요? 3 곱하기 0.9에서 2.7V가 나오겠죠. 자, 이쪽 전압이 8.2고 이쪽 전압이 2.7이에요. 그럼 8.2 빼기 2.7 하면 5.5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뭔가 어마어마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 필요 없고요. 잘라보면 됩니다. 요렇게 자르고 요렇게 잘라서 각각의 개인을 구한 후에 우리는 이쪽 단을 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이상적인 연산증폭기이기 때문에 출력 임피던스가 0이고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브닌 서킷과 전압 분배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먼저 1번, 2번, 3번이라고 쓰고 1에 대해서 먼저 구해볼게요. 1에 대해서 구하면 인풋이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전 증폭이죠. 그리고 반전돼서 증폭되는 비율은 1분의 2가 돼서 마이너스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마이너스 2 US가 될 것이고요. US. 자, 2번 같은 경우에 또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임피던스가 지금 S분의 1이죠. S분의 SC분의 1분의 1인데 그러므로 마이너스 SC인데 이 값은 C가 1 마이크로페럿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1 마이크로페럿인데 여기에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이 있었으니까 여기 10의 3승이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 킬로옴에 10의 3승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약분돼서 그냥 마이너스 S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출력은 마이너스 S의 US겠죠. US를 곱해줘야 되니까 V처럼 보이네요. 그럼 3번 같은 경우엔 먼저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R이 들어와서 R로 나가요. 반전되는 비율이 1대 1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냥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의 US를 붙인 값은 2의 US예요. 거기다가 이 2번에 대해서 인풋을 보면 똑같아요. 그냥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S, US는 SUS죠. 이 값을 두 개를 합친 거죠. 선형 연산을 하기 때문에 합쳐주게 되면은 G의 S는 G의 S에다가 이건 전달함수니까 여기 US를 곱한 값이라 봐야겠죠.
2 플러스 s에 u의 s가 되고 us를 나눠주면 g의 s는 2 플러스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어보자면 뭐 실리콘 다이오드니까 전압 강화가 있긴 할 텐데 일단 전압 강화는 뭐 0.7V 정도로 거의 뭐 10%도 안 되죠? 요 최대값에. 그렇기 때문에 대충 무시를 하고 먼저 구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14인 오메가 t가 일로 입력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끊어지고 이렇게 반주기쯤 무시대가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될 거예요. 그쵸? 반주기 때문에 무시대가 되고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은 14인 t니까 이 값에 뭐 절단위 주기를 취해주고 뭐 이 값을 적분한 후에 t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구간에서 평균을 먼저 구하고 절반을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풀자면 인테그랄 0부터 요 지점이 얼마죠? 2파이? 파이죠? 파이까지 사인 10사인 t dt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요 값은 2파이죠? 2파이까지 0에 dt를 할 건데 요거는 0이죠? 그리고 이 값을 2파이로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러면 10에다가 sin t를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파이에다가 2파이로 나중에 될 것이고 이 값은 10에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는 얼마죠? 2파이 파이 1이죠? 맞죠? 1 빼기 백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코사인 t 값은 1이니까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2파이를 해주면 이건 2고 2고 2 나눠주면 8분의 10 해서 대략 얼마겠어요? 파이가 3.14니까 약 뭐 3 정도 나오겠죠? 정확히 나눠보면 100, 1000 나누기 314를 해보면 대충 뭐 3 그러면 942쯤 되나요? 그러면 0, 9, 9, 10 해서 8, 5, 580 해서 한 3.2 정도 될 것 같기도 한데 3.1 정도라 봐야겠죠? 3.2보다는 작은 값. 자, 근데 여기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하게 3.2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적분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깔끔하게, 좀 더 깔끔하진 않지만 조금 더 꼼수적인 풀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보셨을 때 사인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렸었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지고 또 이렇게 되고 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리가 잘라보면은 요 구간을 한번 보죠. 이거 요 삼각형보단 크죠? 그쵸?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5예요. 5.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요 구간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생각을 한다 치면은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대략 5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되겠죠? 요 5가 여기 2점으로 나눠지는데 2.5에다가 얼마를 곱하는데 그 얼마를 곱한 값을 나눠주니까 계산은 안 되지만 아니죠? 5가 아니죠? 제가 잘못 구했죠?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최대값이 10이에요. 10. 그쵸? 이 10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충 삼각형과 비교를 해보면 이 삼각형이 가운데 값인 5가 여기에서의 평균값이 될 거예요. 그쵸? 이 구간에서 이 값의 평균값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평균,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생각한 평균값보다 약간 큰 5보다 약간 큰 값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구간을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가 다시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값은 2.5가 되겠죠? 즉 2.5보다 약간 큰 값. 보기에서 보면은 2.9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인 함수와 삼각형을 비교를 해보고 삼각형의 넓이로부터 우리는 평균값이 이 가운 최대값의 반이 될 것이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넓이가 또 반으로 확장이 되므로 또 반으로 나눠져서 2.5가 된다. 삼각형일 경우에 삼각파일 경우에 평균값이 2.5가 된다. 그런데 삼각파보다는 약간 큰 그런 함수이므로 2.5보다 약간 큰 2.9를 답으로 고른다. 라고 빠르게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권장드리는 풀이는 아니지만 이런 사고방식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입니다. 이거를 sum of product로 다 일일이 구하는 거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반으로 A에 대해서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반으로 쪼갰을 때 1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이 경우를 보시면 D는 0이건 1이건 1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D에 대해서는 무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남는 건 C가 0일 때, B가 0일 때, A가 1일 때 1이 나오니까 풀어보면 A가 1일 때, 그리고 B가 0일 때, C가 0일 때 나오니까 A, B', C'이 있는 답. 그러니까 1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보면 D 값을 따라가고 있어요. 0, 1, 0, 1, 0, 1, 0, 1. 그렇기 때문에 D와 상관이 있는 것, 즉 요것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9번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여기선 특이하게 ROC, Reasonable Convergence가 주어졌습니다. ROC가 없을 경우에는 원사이디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 해서 그냥 맘 편하게 안대로 풀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HS를 부분 분수를 이용해 가지고 펼쳐 보겠습니다. HS는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에 3S 플러스 5고 펼치면 S 플러스 2에서 S 플러스 1을 빼면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S 플러스 1에 3S 플러스 5고 빼기 S 플러스 2에 3S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왼쪽 거는 분자를 3S 플러스 3에다가 2를 더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 더하기 S 플러스 1에 2가 되고 빼기, 자, 오른쪽 거는 분자가 3S 플러스 6에서 1이 빠진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 빼기 S 플러스 2에 2를 뺀 것, 이라고 할 수 있고, 정리하면 요 3과 요 3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S 플러스 1에 2 마이너스가 많아서 플러스가 되고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수렴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S 플레인을 이렇게 시그마와 J 오메가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치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내가 바로 수렴 구간이 되는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역변환을 할 때에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게 무한히 길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적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폴이 이 반시계 방향 경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에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역변환이 되겠죠. 만약에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시간이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역변환 그냥 LT의 역변환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요렇게 적분할 때를 우리가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요렇게 적분할 때에는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여기 적용을 해보면 HT는 먼저 S 플러스 1은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 선의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UT였는데 U에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1번 그냥 제대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거 요거를 보시면 이거는 그냥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가 빠졌네요. UT에다가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 중간에 선을 하나 긋고 이 선의 왼쪽에 있는 경우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다 생각하고 역변을 해주면 되지만 이 선의 오른쪽에 폴이 있는 경우엔 일단은 부호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붙게 될 거고요. 그리고 먼저 그런 지수함수적으로 감쇄하는 걸 다 빼고 뭐 S분의 1 같은 거를 역변환을 먼저 한번 시킨 후에 거기에다가 시간을 뒤집어 줍니다. 시간을 마이너스 t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t를 해서 시간을 뒤집어 주고 거기다가 이 시간축에서의 감쇄 효과를 넣어주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도록 이렇게 뒤에 곱해주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 원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선의 왼쪽 영역은 그냥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 되고 선의 오른쪽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고 시간 영역에서 감쇄 효과를 뺀 걸 그냥 라플라스 역변을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t를 넣어주고 거기다가 감쇄 효과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불함수를 간단히 하라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그냥 A 플러스 A XOR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1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둘 다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는 false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y 값도 0이 되는데 문제는 A XOR B도 둘 다 1일 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XOR B랑 똑같죠? 따라서 y는 그냥 A XOR B가 됩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1번은 전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과도 이상 전압이 침입하면이라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식의 시그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시그널이 들어와 버렸다. 이런 엄청난 큰 파도와 같은 이런 작은 파도 같은 AC 신호만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엄청난 파도가 확 들어왔다. 영어로 이런 걸 서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 보기가 그냥 답입니다.
접지는 뭔지 아실 거고, 누전 차단기는 그냥 전기가 새는 걸 막아주는 것이고요. 퓨즈는 작은 저항이에요. 작은 저항이라 갑자기 작은 저항인데 I 제곱 아래서 갑자기 전류가 확 흘렀다. 그러면 이게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퓨즈는 과도한 전류를 끊어주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서지 보기가 과도 전압을 차단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냥 풀 수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 의미가 있는 거라서 조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 SNR 보시면 시그널 경우엔 요 넓이죠? 요 넓이는 얼마예요? 시그널 파워는 2분의 1에 40에 2분의 1에 FN이 되겠죠? 그러므로 10FN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이즈 파워 1번 요 영역을 구해보면 노이즈 파워 1은 10에다가 FN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널 파워랑 노이즈 파워 1은 같기 때문에 SNR 1번도 0dB가 될 거예요. 그쵸? 0dB. 그래서 이 두 개 중 하나인데 3, 4번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적인 저역 통과 필터를 씌웠대요. 이렇게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럼 시그널 파워는 그대로 얘예요. 그럼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노이즈 파워 2는 10에다가 2분의 1에 FN을 곱한 값이 되겠죠? 0.5FN이니까 그럼 5FN이 되고 SNR2는 5FN에다가 10FN 약분하면 2가 되고 3d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역을 잘라버리면 우리 신호를 지키고 노이즈가 있는 걸 잘라버리면 이렇게 SNR이 증가한다. 이렇게 잘 신호 처리를 해주면 좋은 특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노이즈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일정하게 쭉 퍼져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됨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테브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가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점의 전압과 이 지점의 전압을 생각을 해보면 100V가 30Ω과 70Ω에 분배되니까 이쪽은 70이 될 거고요. 이쪽은 40과 60에 분배가 될 거니까 60이 될 거예요.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VS를 하면 VS는 10V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쇼트를 시키고 이제 100V를 쇼트를 시키고 이쪽에 요 두 단자에서 들여다본 저항을 보면은 이 저항과 이 저항이 병렬이고 요 저항과 요 저항이 병렬이에요. 이렇게 된 게 직렬 연결이 된 거겠죠? 즉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공격계 두 개 다 더하면 100이에요. 그러므로 분모는 100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분자를 곱해주면 2100인데 100으로 나누면 21이겠죠? 여기도 4 곱하기 6은 24고 2400에다가 합인 100으로 나눠주면 24가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45ohm짜리 저항이 하나 다른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나왔죠? 테브닌 전압 10V에다가 여기 저항이
지금 45옴 걸렸고 우린 여기다가 5옴짜리 저항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45 플러스 5분의 12 돼가지고 5분의 1이니까 0.2A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료값 RMS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후에 다시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일단 2의 제곱은 4이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주기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요까지만 잘라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요 영역의 넓이는 얼마예요? 1 곱하기 4니까 4죠? 요 영역의 넓이는 1 곱하기 3에서 1 빼면 2니까 2예요. 그러므로 4 플러스 2라는 게 넓이가 될 것이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6에서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제곱근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제곱근 씌우면 답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는 전송선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전송선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이렇게 다 계산을 끝내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적어보면 소스가 있고 여기에 내부 임피던스 GH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선로 임피던스 GL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에 G로드가 있는 거죠. G0를 썼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최대 전력이 전달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요 단에서 잘라보면 되겠죠? 여기 반색에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더하는 거니까 0.3에다가 1.7을 더하면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5에다가 J3을 더하면 마이너스 J2예요. 그럼 이쪽은 2 플러스 J2가 되면 최대 전력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꼼수풀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전압이 지금 Q는 CV라는 만큼에 의해서 V만큼 충전되어 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전압원이 S분의 V만큼 존재하고 SC분의 1만큼 이렇게 캐피시탄스가 있고 R이 존재하고 인덕터가 존재할 거예요. SL만큼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쓸게요. 자, 이쪽에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이죠. 따라서 전류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분의 S분의 V예요. 그쵸? 위아래 SC를 곱해주면은 S제곱 LC 플러스 SRC 플러스 1분의 CV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걸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지수 함수로 풀어 쓸 수가 있죠. 역변환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S를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S는 2LC분의 마이너스 R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C제곱 마이너스 4LC가 되겠죠? 자, 여기서 R제곱 C제곱이 4LC면 크리티컬 댐핑 어떻게 댐핑하냐? 타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2LC분의 마이너스 RC가 돼가지고 그냥 쫙 떨어집니다.
이렇게. 만약에 r제곱 c제곱이 4의 c보다 크면 오버댐핑이에요. 그래서 s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쨌든 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0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그래야겠죠. 이것도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r제곱 c제곱이 4lc보다 작다. 그러면 허근이 존재. 그러면 막 이렇게 감쇄는 하되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감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어진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서 감쇄가 이렇게 무조건 일어난다고 한 이유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2의 마이너스 알파 t라는 그런 지수 형식으로 감쇄하는 건 공통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감쇄가 다 일어나는데 크리티컬하냐, 오버냐, 더 빨리 떨어지느냐, 크리티컬보다 아니면 허근이 존재해서 오실레이션을 하느냐. 허근이 존재하면 오일러 법칙에 따라서 코사인 사인이 나오죠. 아무튼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판별식 계산한 거랑 같죠, 사실. 그래서 r제곱을 구하면 200의 제곱이고요. c제곱은 얼마예요? 나누면 밀리 마이크로 나누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8승이에요. 빼기 4에다가 L이 얼마죠? 1밀리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 C가 다시 10의 마이너스 밀리 마이크로 나누 9승. 계산하면 4 곱하기 10의 4제곱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8승 빼기 4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이게 훨씬 작죠? 이거 100분의 1로 작아요. 그러므로 음수예요. 따라서 진동감쇄.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쇄하면서 진동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좀 간단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값이 이렇게 홀드되는 건 이상해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빼고요. 그럼 남은 건 1번, 3번, 4번인데 일단 저항 성분이 있어요. 저항 성분이 있으면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유지되지 못할 것 같아요. 크기가. 그러므로 1번도 뺄게요. 그럼 남는 건 2번과 3번 중 하나인데 전류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인덕터 전류 생각해보면 V는 L, dT분의 di죠. 즉 전류는 미분이 돼야 돼요. 최소한 이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같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죠. I는 연속이 돼야 된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미분 가능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속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딱 열려있는 이 순간 전류는 얼마죠? I0은 0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프에서 0점을 지나는 건 요것과 요것이지 요건 아니죠? 그럼 남는 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전류밀도 스펙트럼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상적인 적분기입니다. 적분기에 해당하는 거는 S분의 1 혹은 J오메가분의 1이니까 3번, 4번은 아닐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거 그냥 J오메가분의 1로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전압에 대한 그런 전달함수지 전력에 대한 전달함수는 아니니까요. 전력이 되려면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이 전달함수도 제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는 DFT에 대한 문제인데요. DFT를 빠르게 하는 것이 바로 Fast Fourier Transform, FFT죠. DFT란 것은 연속적인 신호를 샘플링하고 그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연산을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이산적인 버전의 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FT에 대해서 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주파수 성분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2000포인트 연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N은 2000이 될 것이고요. 10번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면 K는 10인 거죠. 그래서 이때 주파수 성분은 2000분의 2파이 그리고 10이 되는데, 이것은 노멀라이즈드 된, 그러니까 DFT를 할 때 기준으로 주파수인 것이고, 실제 주파수는 샘플링 주파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실제 시간 단위 주파수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다가 샘플링 주파수인 10kHz를 곱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메가 단위로 나타나 있어서 2파이로 나눠줘야 하르츠 단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파이를 날려주고 2000에 이건 만이죠. 그러니까 이건 5가 될 것이고요. 곱해주면 50Hz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10번째, 500번째니까 500배 하면 50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50의 50배인 2500, 이거 답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보시면 여기 AND 게이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1이거나 이쪽이 1이거나 하면은 y는 1이 나올 텐데, 여기에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a, b가 둘 다 1이거나 둘 다 0이거나 두 개 중 하나의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아니고 남는 건 요것밖에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구하기 쉬운 전압부터 구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6옴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없고, A, B단의 전압은 그냥 요 두 단의 전압이 되겠죠. 10V가 5V와 20V로 나눠져서 걸리니까 1대 4로 나눠져 걸린다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5분의 4를 곱해주면은 10분의 8을 곱하면 10에다가 10분의 8을 곱하면 여긴 8V가 걸릴 거예요. 그러므로 8V인 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요것들은 아니겠죠. 다음으로 여기를 쇼트시켜서 등가 저항을 구해볼게요. 5옴과 20옴의 병렬인데, 병렬 구해보면 25분의 100이라서 4옴이죠. 4옴과 6옴을 직렬 연결한 것이니까 10옴이 될 것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